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냐면 제가 어떻게 디자인 공부를 접하게 됐는지랑 그리고 디자인 자격증 공부를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현재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정말 뻥 안 치고 2시간 동안 찍었는데 말하기에 앞서서 자격증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꼭 따야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격증을 땄던 이유가 자격증 공부라는 게 포토샵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김에 따보자 하고 취득을 했었던 거고요.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으니까 유익하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별거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디자인 공부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룸메이트로 여름방학 동안 같이 지내게 됐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그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듣지 않겠냐고 물어봐서 언니가 듣자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듣겠다 하고 가보니까 포토샵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접했고요. 그 이후로 문득문득 포토샵으로도 만들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게 됐고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 쪽으로 가야지 하고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2개를 취득을 했는데요. 어떤 걸 먼저 취득을 했냐면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보다 실기를 바로 치고 그 다음에 자격증 합격 여부가 나와서 GTQ를 먼저 빨리 취득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GTQ는 문제집을 맨 처음에 신화공이 유명하다고 해서 신화공을 사서 공부를 했는데 딱 책을 처음에 펼쳐보자마자 신화공에 있는 거는 CS6 버전으로 이제 해설이랑 문제풀이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버전이 CC 상위 버전이라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버전이 달라서. 그래서 아예 그 책을 처음 보고 나서 좀 구석에 쫙 막혀놓고 유튜브로 공부했고요. 맨 처음에 GTQ 원서를 접수를 하시면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말고 KBC 자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한국생산성본부 가서 가입하고 원서 접수하는 거 찾느라 조금 애먹었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KBC 자격이라고 치신 다음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원서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자료실 보시면 기출 샘플 문제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건 선택에서 GTQ 그래픽 기술 자격 선택해서 최신 회차 순으로 자격증 문제랑 모범 답안이 있어서 그거를 프린트해서 공부했거든요. 그 문제집은 딱히 살 필요 없으시고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거기가 PDF 파일이 있는데 파일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A3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A4인데 A3가 실제 시험지랑 똑같은 크기의 용지 크기고 A4는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시험 공부용으로 나뉘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A4 용지로 공부를 했고 그 해당 회차 풀 때 총 4회분 풀고 시험에 들어갔고 공부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1회분당 4문제씩 있고 그리고 GTQ 시험이 1시간 30분이 주어져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는 15분, 2번 문제 풀 때는 20분, 3번 문제는 25분, 4번 문제는 30분으로 시간을 배분하면 딱 1시간 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배분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대신에 4회분 풀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1회차 때는 그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버전 인터페이스를 제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공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데 시간을 처음 1회분 풀 때 5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뭔가 시간에 재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2회차에는 한 3시간 그리고 3회차에는 2시간 그리고 4회차에는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이 못 미치게 약간 남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편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시간을 재지 않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좀 꼼꼼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에 칠 때 그 해당 회차를 치시면 회차 강의가 나와요. 그 강사분들 중에 저거 뭔가 끌리는 무작위로 저는 선택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GTQ 공부할 때 실전처럼 1회분 때는 뭐 그렇다 쳐도 2회분부터 실전처럼 그래도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은 그래도 계속 오버되더라도 계속 재보면서 시간이 얼만큼 단축되나 그걸 눈으로 확인했었고요. 진짜 수험 번호 같은 것도 파일 만들 때 내가 받은 수험 번호를 작성해가지고 PSD 파일 만들어서 실제 시험처럼 파일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종이에도 막 그리드 선 같은 거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시험처럼 공부를 하는 와중에 모르는 게 탁 막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능들이. 모르는 기능을 고민하는 시간까지 너무 아까워서 모르니까 이러면서 바로 유튜브에 쳐서 그 모르는 기능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 습득해 가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대신에 이제 회차분 풀수록 검색하는 빈도수를 줄이긴 했어요. 그 한 번 검색했을 때마다 그 기능을 계속 외우려고 하거나 그 기능을 머릿속에 숙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공부했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거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던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어떻게 취득했냐면 그 GTQ 취득하고 나서 한 1년 뒤쯤에 취득을 했는데 필기 시험 볼 때는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실기는 한 3일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필기는 지인분께서 필기 인강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 스마트 동스쿨이라는 인강 사이트에서 인강을 받아서 저는 무료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인강 사이트에서 인강 들었을 때 되게 졸렸어서 저는 지인분이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줬던 거여서 거기서 들었지만 뭐 다른 분들은 필기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여기서 들으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전 필기를 운이 좋게 이렇게 강의를 받아서 공부를 했었고요. 한 일주일 잡았을 때 중요한 키워드 같은 그 뜻을 외우려고 하진 않았고 그 단어 있잖아요. 명사를 외우려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일주일 중에 3일을 시험 범위를 3개로 나눠요.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외우려고 계속 눈으로 보고 이튿날에는 그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냥 한번 훑고 두 번째 거 명사만 외우려고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러면서 외우면서 공부했고 3일째도 1일차, 2일차 봤던 거 한번 훑고 그 명사랑 그런 단어들 위주로 을조리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나머지 4일은 앞에서 공부했던 전체 범위를 계속 2-3번씩 꼼꼼히 보고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이제 막상 문제 풀 때는 시험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점수가 뜬단 말이에요. 주관식이었으면 좀 부담스러웠었긴 했을 텐데 객관식이어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4시간이 시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4시간을 쓰는데 GTQ는 4문제였다고 치면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한 문제에다가 온 힘을 다 쏟는 건데 근데 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긴 했지만 그 유튜브에 영상 쳐가지고 해당 회차분 해설 강의 보면서 제가 직접 문제는 풀진 않지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내가 직접 푸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계속 말이 시뮬레이션이지 계속 봤어요. 그 영상을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관련한 툴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험을 봤는데 어떤 기능을 좀 더 많이 쓰는지 이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봤어서 그런지 제가 정말로 컴퓨터로 연습했던 것처럼 되게 이렇게 딱딱딱 잘 풀 수 있어서 운이 조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합격했었어요. 근데 저는 턱걸이였어요. 그래서 턱걸이였어요. 그때 제가 시험장에 갔는데 저만 혼자 있고 다들 학원 다니러 오시는 거예요. 그 봉고차 타고.
그래서 그리고 뭐가 되게 많아요. 문제집도 막 가져오시고 뭘 되게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때 좀 기에 눌려가지고 혼자 있었는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GTQ보다 학원도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학을 했지만 학원도 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GTQ 자격증 시험 볼 때는 CS4 버전으로 보고 저는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자격증 볼 때는 그때는 춘천에서 봤는데 프로그램을 CC 버전으로 주셔가지고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좀 최신 버전으로 봤었어요. 시험 시간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2시간 정도 보고 나왔었고요. 그때 뭐 밖에 지인이 계셔가지고 대충 느낌만 맞춘다는 느낌으로 되게 대강대강 일러스트도 대강대강 만들고 그렇게 대강 했더니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했구나 했는데 합격을 운 좋게 해서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그 자격증 시험 봤을 때 너무 꼼꼼히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진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꼼꼼히 하려고 하기보단 조금은 내려놓고 시험에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자격증 그렇게 2개 취득하고 인턴도 해보고 디자인 알바도 조금씩 해보면서 실무 경험 접해보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알바 투잡 알바 뛰면서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에서 이동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타 지역에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동 시간에 틈틈이 양화도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써보니까 그 이동 시간에만 공부를 하니까 다른 시간을 뺏는다는 그런 느낌도 안 들고 강의가 짧은데 쉽게 설명해주면서 부담 없이 그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강의를 조금씩 이렇게 꾸준히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거는 되게 꾸준히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쉽다고 해서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쉬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 막상 들으면 옛날에 막 가물가물했던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시켜 줌으로써 내 거로 만들어주는 느낌? 그게 되게 강해서 저는 이거를 되게 조금씩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것 같고요. 10분이어서 욕심은 부리고 하루에 막 3개씩 듣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하루에 1개씩만 이렇게 조금씩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야나두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야나두 측에서 나방이라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코드를 만들어주는데요. 들으시려는 분들은 그거 좀 저렴하게 쓰실 분들은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